출산 직전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 낳지 말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분만실의 밝은 조명이 차갑게 느껴졌고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진통보다 더 큰 공포가 가슴을 파고들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박수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은 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이었죠. 배가 불러서 걸음이 느렸지만 수진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만날 아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아, 잠깐. 시어머니 강명숙이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가봐야 해서요. 알아. 그래서 이거 챙겨야지. 명숙은 손에 든 작은 병을 내밀었어요. 익숙한 갈색 병이었죠. 수진이 지난 2주일 동안 매일 먹던 영양제였습니다. 병원 가서도 꼭 챙겨 먹어. 출산할 때까지 먹어야 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진은 영양제 병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자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제를 챙겨주고 몸조리에 좋다며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죠. 나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야지. 수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아 출신이었어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죠. 결혼할 때도 친정 식구 하나 없이 왔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죠. 3년 전 이민준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착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좋았죠. 시아버지는 5년 전 뇌졸중을 앓은 뒤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예뻐해줬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를 만났어. 수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졸리지?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아침에 영양제를 먹으면 1시간쯤 지나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임신 후기라 그런가 싶었는데 뭔가 이상했죠. 머리도 멍했어요.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됐죠. 멍하니 있다가 남편이 부르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왜 이러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2주일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몸이 불편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런데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출산하면 나아지겠지.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렸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또 졸음이 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영양제 때문일까요? 하품을 참으며 원무과로 갔어요. 입원 수속하러 왔어요. 네, 성함이요? 박수진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고개가 앞으로 꺾일 뻔했죠. 이러다 쓰러지겠네. 손으로 볼을 톡톡 쳤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요. 하지만 졸음은 계속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자 간호사 최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수간호사였죠. 수진의 담당 간호사이기도 했어요. 아, 간호사님. 입원하시는구나요. 드디어 만나시겠네요, 아기. 지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53살이었지만 목소리는 젊었어요. 수진을 대할 때마다 친절했죠. 네, 떨려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지영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러다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많이 피곤하세요? 네, 요즘 자꾸 졸려서요. 임신 후기엔 그러실 수 있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하시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네.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영양제 같은 거 따로 드세요? 네, 시어머니께서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건데요? 태교 영양제래요. 2주일 전부터 먹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지영이 받아서 라벨을 확인했어요. 순간 지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병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수진이 불렀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벨을 자세히 읽고 병을 흔들어 안에 알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 씨, 네.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약국에서 사셨대요. 왜요? 지영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원무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지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 씨, 저 잠깐만 따라오세요. 네. 지금요? 네. 조용한 데서 얘기해야 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수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일단 따라오세요. 빨리요. 지영이 수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죠. 사람들 사이를 지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영은 계속 걸었어요. 비상계단 앞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지영이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지영은 손에 든 영양제 병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 씨, 네, 이거요. 지영이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양제 아니에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벨은 종합 비타민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지영이 병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알약을 하나 더 꺼냈어요. 이 알약들은 비타민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지영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수면제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듣기는 했는데 이해가 안 됐죠. 수면제요? 네. 그럴 리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영양제라고 주셨는걸요. 제가 간호사로 30년 일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런 약은 눈 감고도 알아봐요. 이건 분명히 수면제예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왜 수면제를 주겠어요? 그렇게 자상하신 분인데요. 임산부한테 수면제를 왜 줘요? 지영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2주일 동안 매일요? 하지만요. 수진 씨, 요즘 졸리셨다고 하셨죠? 네, 그랬어요. 머리 멍하셨죠? 네. 집중 안 되셨죠? 그건 임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곤 주위를 살피며 다시 낮췄어요. 약 때문이에요. 수면제 부작용이에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지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 약 드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께서 왜 저한테 수면제를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상하던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챙겨주시던 그분이 지영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지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수진 씨, 지영이 수진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지금 복도로 나오세요. 빨리요. 무슨 말씀이세요? 입원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기는요? 다른 병원 가세요. 지금 당장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도망치세요.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지영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도망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기를 낳으러 온 건데 왜 도망쳐야 하죠? 간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여기서 나가세요. 지영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요. 시어머니가 찾으실 거예요. 하지만 출산은요? 다른 병원 가세요. 지영이 수진의 손에 명함을 쥐어줬습니다. 여기 제 번호예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간호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20분 전에 제가 복도에서 봤어요. 뭐요? 시어머니요. 지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시는 거요. 누구랑요? 중년 여자였어요. 가정부 같았어요. 수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10년째 일하는 정혜진이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영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고요. 이번에도요? 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요? 각서는 준비됐다고요.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요.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무슨 각서요? 무슨 사인이요? 더 있어요? 출산 직후가 제일 좋다고요. 그때가 제일 정신없으니까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출산 직후? 정신없을 때? 왜요? 제가 좀 더 들으려고 가까이 갔는데요. 지영이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대화를 멈추셨죠. 그래서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하시고 가정부랑 헤어지셨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왜요? 뭘 계획하고 계신 거죠? 간호사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출산 직후예요. 수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어요. 제 생각엔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약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뭔가 사인을 받으려는 것 같아요. 무슨 사인이요? 모르겠어요. 각서라고 했으니까요. 양육권 포기 각서일 수도 있고요. 양육권?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기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지영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주일 동안 계속 수면제를 먹인 것도 그 때문일 수 있어요. 약에 의존하게 만들려고요. 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요. 영양제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병이요. 분명히 수면제라고 했어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그렇게 잘해주셨는데요. 매일 챙겨주시고 좋은 음식 만들어주시고요. 수진 씨, 고아인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딸처럼 대해주셨는걸요.
지영이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 전에요. 네, 제 동생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이 결혼했어요. 25살이었죠. 수진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약혼자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집안도 괜찮았고요. 저도 안심했죠. 지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석 달 뒤에요. 뭐가요?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서가 있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혼자 가족들한테 학대받았다고요.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못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간호사님이요. 제가 몰랐어요.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거든요. 저도 바빴고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다였어요.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평생 후회했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자주 보지 않았을까? 지영이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요. 이번엔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간호사님이요. 수진 씨가 제 동생처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지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진 씨, 정말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씨, 3년 전 일 기억하세요? 3년 전요? 시댁에 며느리가 한 분 더 계셨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형수님이요. 은희 언니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혼하고 해외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혼 안 하셨어요. 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는데요. 3년 전에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분도 이 병원에서 출산하셨어요. 여기서요? 네. 제가 담당 간호사였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밝고 건강한 산모였어요. 출산도 순조로웠고요. 건강한 아들을 낳으셨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출산 다음 날이요. 갑자기 혼미한 상태가 됐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셨죠.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지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차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차요? 네. 산모에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이 드셨어요. 수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1시간 뒤에 가봤더니 완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급히 퇴원 수속을 하셨어요. 집에서 조리하겠다고요. 지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아직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병원에 더 계셔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정 간호사 있다고 걱정 말라고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퇴원하셨어요. 아기를 안고요. 그 다음엔요? 연락이 끊겼어요. 지영이 수진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에 확인차 전화했더니요.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요양 중이래요. 전화는 받을 수 없대요.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달 후에 또 전화했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받으셨죠. 뭐라고요? 며느리가 이혼하고 해외로 갔대요.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고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일 뿐이었죠. 괜히 신고했다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못 지켰어요. 동생 때처럼요.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진 씨를 보는 순간요. 지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그분이랑요. 저랑 은희 언니가요? 네. 착하고 순종적이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요. 지영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약이요. 지영이 영양제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어요. 약물이요. 수지는 병을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수진 씨, 제발 믿어주세요. 여기서 나가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영이 급히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요. 하지만요. 다른 병원 주소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세요. 은희 언니는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댁이요. 시댁요? 시골 본가 별채예요.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채요? 수진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시댁 시골 본가 별채라고요? 은희 언니가 거기 계세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 전 태어날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시골 본가에서 조리시키겠다고요. 수지는 시댁 본가를 떠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 시골이었어요. 차로 2시간 걸리는 곳이죠. 큰 한옥이 있고 옆에 2층 양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2층에서 지내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래로 잘 안 내려오셨죠. 그리고 본가 뒤쪽 100m쯤 떨어진 곳에 별채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지나서요. 수지는 거기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창고라고 했거든요. 창고래요. 별채는요. 창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 사람을 가둬놓고 있다면요. 수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둬놓다니요. 말도 안 돼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연락이 끊긴 건 사실이에요. 출산하고 나서 완전히 소식이 없었거든요. 이혼하고 해외 간 걸로 알았는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출산 직후에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날로 바로 퇴원하셨거든요. 아기는요? 같이 데려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안고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 친정 부모님도 찾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시댁에 물어봐도 해외 갔다고만 하고 연락처는 안 알려준다고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저도요? 수진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지영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받으세요.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이야. 왜? 엄마가 찾으시는데. 입원 수속하러 갔다며? 응, 지금 검사 중이야. 수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검사실이야? 엄마랑 내가 병원 와 있거든.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벌써 왔다고요? 여보.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뭘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밤에 혼자 전화하고요. 여보, 그게요. 민준 씨 형수님 봤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민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별채 창문으로요. 그래서요? 깜짝 놀라서 들어갔더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혼수 상태 같았어요. 약이 한가득이었고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형수님을 왜 이렇게 해놨냐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격리해놨대요. 치료 중이라고요. 수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으면 공범이라고. 신고하면 너도 같이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였어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엄마가요. 수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던 거네요. 여보,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아기보다도요. 제발 들어봐요.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얘기하자. 당신도 공범이에요.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마저도요. 믿었던 남편마저도요. 지영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 씨, 간호사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이나요. 알아요. 저를 속였어요. 지금은 우선 수진 씨부터 안전해야 해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하지만 어디로요? 일단 병원 밖으로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약 하나밖에 없어요. 복도 대화도 제가 들은 것뿐이고요. 그럼요. 괜히 신고했다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 지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수진 씨를 정신 이상이라고 몰 수도 있어요. 임산부가 망상을 한다고요. 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수진 씨부터 안전하게 해야 해요. 어떻게요? 친구분 있으세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요. 대학 친구 미경이가요. 전화번호 아세요? 외웠어요. 좋아요. 지영이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폰 쓰세요. 수진 씨 폰은 나중에 위치 추적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벌게요.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막을게요. 그동안 수진 씨는 준비하세요. 간호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지영이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이번엔 꼭 지킬 거예요. 지영이 복도 쪽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요.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지영이 복도 쪽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돌아왔어요. 왔어요. 시어머니랑 민준 씨요. 진짜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무과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영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시간 벌게요. 그동안 수진 씨는 응급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지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분한테 연락하셨죠? 아직이요. 제 휴대폰 쓰세요. 지영이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폰은 나중에 위치 추적당할 수도 있어요. 수진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경 씨 번호 아세요? 네, 외웠어요. 그럼 지금 전화하세요. 지영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나 수진이야. 수진아? 무슨 번호야 이거? 애 낳았어? 아니, 아직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아, 도와줘.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병원인데 나가야 해. 빨리.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야? 미경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중앙병원이야. 알았어. 병원 어디쯤? 응급실 뒤쪽 주차장으로 와줘. 20분이면 도착해. 기다려. 미경아. 응? 나 사회복지사잖아. 이런 거 많이 봤어.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지영에게 휴대폰을 돌려줬어요. 친구가 20분 후에 온대요. 좋아요. 그럼 20분 동안 시어머니를 피해야 해요. 지영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상황 확인할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지영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비상계단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분명히 입원 수속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수진 씨는 수속 안 하셨어요.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같이 왔어요. 컴퓨터에 기록이 없는데요. 확인 좀 다시 해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주차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안 보여. 네. 아까 분명히 같이 왔잖아요. 그러게. 어디 간 거야? 화장실 아닐까요? 가서 찾아봐. 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는 소리였어요.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지금이에요. 민준 씨가 화장실 쪽 갔어요. 시어머니는요? 원무과에서 직원들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지금 내려가도 돼요? 네. 빨리요. 지영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계단 천천히 내려가고요. 두 사람은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오면 막을게요. 간호사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괜찮아요. 지영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제 명함 가지고 계시죠? 네. 다른 병원 주소도 적어뒀어요. 거기 가세요. 네. 그리고 이거요. 지영이 영양제 병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증거예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네. 수진이 병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빨리요. 수진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 2층, 1층. 배가 무거워서 발걸음이 느렸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등에 땀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쪽 출구가 보였어요.
수진은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잠깐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왔다. 병원 뒤편 주차장이 보였어요. 차들이 몇 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주차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건물 벽 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여기선 병원 입구에서 안 보일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미경이 오려면 아직 10분 더 걸려요. 빨리 와, 제발. 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아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어요. 수진은 외투를 여몄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를 찾아야 해.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건물 그늘에 몸을 숨겼어요. 원무과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도 없고요. 어디 간 거야? 혹시 밖으로 나갔을까요? 밖으로? 왜? 모르겠어요. 전화해봐. 네. 잠시 후 수진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무음으로 바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받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간호사? 네. 아까 수진이랑 얘기하던 간호사 있었잖아. 아, 네. 그 사람 찾아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수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경아, 빨리 와. 5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계속 입구 쪽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나 민준이 나올까 봐요.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하얀 소형차였어요. 미경아. 수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이 수진을 발견하고 차를 몰고 왔어요. 차가 수진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 조수석 창문을 내렸어요. 수진아, 빨리 타. 수진은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배가 불러서 몸을 구기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탔어요. 안전벨트 매. 미경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미경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두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차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차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경의 차는 병원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휴! 미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간발의 차였네. 수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미경이 백미러로 수진을 봤습니다. 응.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어도 돼. 많이 놀랐을 거야. 수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신호등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큰 길을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경아. 응? 어디로 가는 거야? 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응? 일단 멀리 가자. 병원에서 멀리.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너가 결정해.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거리였어요. 처음 보는 건물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미경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미경의 차는 병원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수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낯선 거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건물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진아. 미경이 백미러로 수진을 봤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응.
수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30분을 달렸어요. 미경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와. 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물 줄게. 미경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수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얘기해 줄래? 무슨 일이야? 수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양제 이야기, 수면제 이야기, 간호사 지영이 들은 대화, 그리고 은희 언니 이야기까지요. 미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쳤네.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미친 거야. 어떡하지, 미경아.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야 해. 간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증거가 부족하대. 맞아.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해. 시댁에서 먼저 실종 신고 낼 수도 있거든. 실종 신고? 응. 임산부가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너를 찾을 거야.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먼저 가는 거야. 실종이 아니라고, 너가 스스로 나왔다고 말하는 거지. 그럼 믿어줄까? 증거를 보여줘야지. 미경이 수진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준 그 약 있지? 응. 수진이 영양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성분 검사 받아야 해. 정식으로. 어떻게? 경찰서 가서 제출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병원에서 혈액 검사 받고. 미경이 말했습니다.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 나오면 증거가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쉬어. 내일 아침에 움직이자. 고마워, 미경아. 친구 아니냐? 미경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미경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기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아기.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과 미경은 일찍 일어났어요.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망쳤어요. 시댁에서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양제 이야기, 수면제 이야기, 간호사가 들은 대화, 그리고 은희 언니 이야기까지요.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이거요. 수진이 영양제 병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님이 수면제라고 하셨어요. 경찰관이 병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거 성분 검사 받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는요? 산부인과 간호사님이 증언해 주실 거예요. 수진이 지영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 받으면 수면제 성분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가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는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사라져요. 빨리 하셔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죠? 가까운 병원 응급실 가세요. 약물 검사해달라고 하시고요. 수진과 미경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병원 가자. 미경이 차를 몰았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약물 검사 받으러 왔어요. 수진이 접수대에 말했습니다. 무슨 약물이요? 수면제요. 제 의사 없이 먹게 됐어요. 간호사의 표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의사가 왔습니다. 혈액 검사할게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조금 채취할게요. 머리카락이요? 혈액 검사는 최근 2, 3일 내 약물만 검출돼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검사는 수개월 전까지 검출 가능해요.
장기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정말이요? 네. 머리카락에 약물 성분이 축적되거든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주일 동안 먹은 수면제가 다 나올 거예요. 혈액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조금 잘랐어요. 결과는 혈액은 이틀 후, 머리카락은 일주일 후에 나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실 거죠? 네. 제가 공문으로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수진과 미경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미경이 물었습니다. 일단 시댁에서 못 찾는 곳이어야 해. 여성 쉼터 알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는 곳이야. 내가 일하는 센터랑 연결돼 있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안전해. 주소도 비공개고. 그래도 돼? 당연하지. 너가 피해자잖아. 미경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오늘부터 들어갈 수 있대. 고마워, 미경아. 괜찮아. 두 사람은 여성 쉼터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여기에요. 쉼터 상담사가 수진을 맞아줬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미경아, 너는 가봐. 혼자 괜찮겠어? 응. 너의 일도 있잖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응. 미경이 떠났습니다. 수지는 방에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무거웠어요. 조금만 더 우리 아기. 그날 밤이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수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진통인가요? 수진이 상담사를 불렀습니다. 진통 같은데요? 병원 가야 해요. 상담사가 급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차에 탔어요.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산모예요. 진통 중이에요. 응급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산부인과로 올라가세요. 수지는 3층 분만실로 올라갔습니다. 내진할게요.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자궁경부 6cm 열렸어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진통이 강해졌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줬어요. 1번, 2번, 3번. 머리 나와요. 조금만 더. 수지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으아.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였어요. 민서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간호사가 아기를 닦아서 수진의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못 빼앗아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이 병원에 왔어요. 수진아, 애 낳았어? 응. 수진이 웃었습니다. 축하해. 미경이 아기를 봤습니다. 귀엽다. 이름은? 민서. 좋은 이름이다. 미경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기념으로. 찰칵. 미경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응, 괜찮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대학 동창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진이가 건강한 아들 낳았어. 축하해줘. 그리고 병원 이름도 적었어요. 희망병원 3층 산부인과. 단톡방에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몰랐어요. 그 단톡방 멤버 중에 시댁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병실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손자 어디 있어?
수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섹션 6. 대치와 증거 4,500자. 내 손자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아기를 꽉 안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 내 손자 어디 있냐고. 진정하세요. 여기 환자들 많아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며느리가 손자 데리고 도망쳤어. 수진은 급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수진, 나 알아. 여기 있는 거.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문 열어. 당장. 수진은 화장실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꺼봐. 안에 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숴.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진정해? 전현이 내 손자 데리고 도망쳤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비켜. 쿵. 누군가 문을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 부르겠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불러봐. 내가 법적으로 할머니야. 내 손자 볼 권리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0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살려주세요. 병원인데 시어머니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희망병원 3층 산부인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 아저씨.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자 데리고 도망쳤어요.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진정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이 왔나 봐요.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졌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손자가 위험해요. 며느리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 경찰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수지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문을 열었어요. 괜찮으세요? 경찰이 수진을 봤습니다. 네. 시어머니 분이 걱정하시는데요. 저 도망친 거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제 경찰서 갔어요. 신고했어요. 신고요? 네. 시댁에서 저한테 약물을 먹였어요. 제 의사 없이요. 경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어제 신고 들어왔네요. 경찰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어제 경찰서에 신고하셨대요. 신고? 무슨 신고요? 가정폭력 관련이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며느리한테 뭘 했다고요? 일단 여기서는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이에요. 환자들 많아요. 하지만 내 손자요. 법적 절차 밟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가세요. 안 가시면 퇴거 불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냉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두고 봐.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끝나. 민준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요.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으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오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경찰도 떠났습니다. 수진은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미경아, 시어머니가 왔어. 뭐? 병원에. 경찰 와서 쫓아냈는데. 어떻게 알았지? 병원을? 미경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SNS 아닐까? 너가 올린 거. 아.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병원 이름 적었어. 괜찮아. 너의 잘못 아니야. 어떡하지? 일단 퇴원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또 올 거야. 쉼터로 다시 가자. 거기가 안전해. 응. 이틀 후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미경이 데리러 왔어요. 아기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쉼터로 가자. 차는 여성 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 최지영이에요. 간호사 지영이었습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무사히 출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건강한 아들이에요. 다행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머리카락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래요? 2달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 투여한 흔적이 나왔대요. 정말요? 네. 결정적인 증거예요.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모았어요. 무슨 자료요? 그날 복도에서 들은 대화요. 녹음은 못했지만 제가 들은 내용을 상세히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년 전 은희 씨 일도요. 제가 당시 기록을 찾아봤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은희 씨도 출산 직후에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가져온 직후였고요. 차요? 네.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차에 약을 탔을 가능성이 커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자료들 경찰에 제출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당연한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미경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다닌 병원 기록이야. 어떻게 알았어? 경찰이 조사했대. 처방 전 기록을 추적했더니 말이야.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5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 처방받았대. 5군데요? 응. 한 병원에서 많이 받으면 수상하니까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거지. 수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5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처방받는 게 정상이 아니래.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문가 의견서도 썼어. 의견서요? 응.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이런 패턴이 전형적인 가정폭력이라고. 고마워, 미경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쉼터에서 아기를 돌보며 지냈어요. 매일 불안했지만 조금씩 힘을 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아, 김 변호사님이야. 여성 인권 전문이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는 45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증거들을 다 검토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약물 검사 결과, 머리카락 검사, 병원 처방 기록, 간호사 증언, 전문가 의견서까지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정도면 수색영장 나올 거예요. 수색영장이요? 네. 시댁본가 별채를 수색할 수 있어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희 씨를 구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검찰에 제출할게요. 사흘 후 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영장 나왔어요. 정말요? 네.
내일 경찰이 본가로 갈 거예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요. 네, 드디어예요.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은희 언니, 내일이면 구해드릴 수 있어요. 드디어 구할 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경찰차를 탔어요. 김 변호사와 지영도 함께였습니다. 시골 본가까지 얼마나 걸려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2시간쯤이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향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지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은희 언니가 정말 거기 계실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농가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저기에요. 수진이 큰 한옥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차가 시댁본가 앞에 섰습니다. 전통 한옥이 있고 옆에 2층 양옥이 붙어 있었어요. 경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과 지영, 김 변호사도 내렸어요. 누구세요? 대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이정우가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색이요? 무슨 일인데요? 정우의 얼굴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일행도 따라갔어요. 한옥 마루에 시어머니 강명숙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변호사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은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은희요? 명숙이 웃었습니다. 이혼하고 해외 갔어요. 3년 전에요. 확인하겠습니다. 별채를 보겠습니다. 별채는 창고예요. 사람 없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죠? 안내해 주세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명숙이 옆에 남자를 봤습니다. 영장이 있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가 뒤쪽에 있습니다. 일행은 본가를 지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대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렸어요. 여기서 100m쯤 더 가면 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났습니다.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저기요. 경찰이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열쇠 있습니까? 경찰이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창고예요. 열쇠는 집에 있어요. 가져오세요. 지금요? 네. 아니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세요. 명숙이 돌아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명숙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가 쪽 감시 부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 있습니다. 개방하겠습니다. 경찰이 공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강제로 열었어요. 딸각. 문이 열렸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양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지영이 따라갔어요. 어두웠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켰어요.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은희 씨, 지영이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어요. 지영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살아있어요. 수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약이 가득했어요. 수면제, 진정제, 여러 종류였습니다. 주사기도 있었어요. 벽을 봤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2023년 5월 3일. 날짜들이 여러 개 새겨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창문을 봤습니다. 철창에 이불이 묶여 있었어요. 풀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님, 알아요. 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경찰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기록했어요. 응급차 불렀습니다. 곧 올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어디 있습니까? 본가에 있을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혜진이요. 경찰 한 명이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가정부 확보 부탁합니다. 10분 후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은희를 들것에 올렸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응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영이 함께 탔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간호사니까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경찰차에 남았습니다. 경찰이 본가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시어머니와 가정부 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체포합니다. 감금, 폭행, 약물 투여 혐의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너가. 네. 수진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숙과 정혜진이 경찰차에 탔습니다. 수진은 2층 양옥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에서 시아버지 정우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위를 보자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은희 언니는 괜찮을까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분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경찰이 양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어요.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네. 정우는 수진을 봤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민준이가 발견했잖아요. 아버님도 아셨을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셨어요? 아내가 무서웠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평생 반대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3년 동안 별채에 가둬둔 거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정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지는 별채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창문에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3년. 은희 언니가 여기서 3년을 보냈어요. 아기를 빼앗기고 가족도 못 보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언니. 구해냈어요. 김 변호사가 수진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갈까요? 네.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지영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깨어나셨어요? 아직이요. 의식이 없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며칠 후면 깰 수도 있대요. 정말요? 네. 몸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대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은희의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깨어나셨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은희 언니가 깼습니다.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들어갔어요. 침대에 은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은희 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박수진이에요. 민준이 아내예요. 민준이요?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동생이요. 결혼하셨어요? 네. 3년 전에요.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흘렀어요. 3년이요. 네.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저만은 아니에요. 간호사님도 제 친구도요. 수진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은희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우는요? 네. 제 아들이요. 준우 어떻게 됐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보고 싶어요. 은희가 흐느꼈습니다. 3년 동안 창문으로만 봤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요청할게요.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였습니다. 경찰이 준우를 데려왔어요. 3살 남자아이였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준우야. 경찰이 아이를 안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봤습니다. 준우야. 은희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야. 준우는 은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야. 준우 엄마. 엄마. 준우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매는? 할매가 엄마야.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할매는 할머니야. 엄마는 나야. 아니야.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매. 할매. 준우야 제발. 은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싫어. 무서워. 경찰이 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해야 해요. 은희는 침대에서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내 아들이 날 몰라요. 은희가 울부짖었습니다. 3년 동안 엄마를 빼앗긴 거예요. 수지는 은희를 안아줬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준우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직 울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준우야.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38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빠.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승우였습니다. 은희의 남편이요. 승우가 준우를 안았어요. 준우야, 보고 싶었어? 아빠도. 승우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귀국한 거예요. 준우야. 승우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몰라. 아빠, 할매는? 승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매가 엄마야? 응. 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우 씨. 수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 승우가 수진을 봤습니다. 은희가 안에 있어요. 승우는 준우를 경찰에게 맡겼습니다. 잠깐만 있어. 아빠 금방 올게. 승우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은희야. 승우가 다가갔습니다. 승우 씨. 은희가 승우를 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승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1년에 2번 왔잖아요. 은희가 흐느꼈습니다. 설날이랑 추석에. 왜 몰랐어요? 어머니가 당신 친정 같다고 했어.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요양 중이라고.
전화는 받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의심했어. 영상통화하자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당신 핸드폰 고장 났다고. 승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 준우는요? 만났어. 어머니가 데려왔어. 아빠 왔다고. 준우가 뭐래요? 엄마는요?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 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엄마 아프다고 했대. 그래서 준우는 기다렸대. 은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승우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더 파고들었어야 했어.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은희 씨 출생신고서 확인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은희 씨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아요. 위조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은희 씨가 직접 쓴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요?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출산 직후에 혼수 상태였잖아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은희 씨 도장을 위조해서 출생신고한 거예요. 저는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승우 씨는 팩스로 서명하셨죠? 네. 해외에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나머지는 다 했다고 하셨죠? 네.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속은 거예요? 네. 법적으로 준우 부모는 승우 씨와 은희 씨지만 실제로 은희 씨는 출생신고 과정에 전혀 참여 못했어요. 추가 범죄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문서 위조죄가 추가됩니다. 그날 오후 노부부가 병원에 왔습니다. 은희의 부모님이었어요. 은희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은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어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찾아다녔어요? 3년 동안 매일이요.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수없이 전화했어. 찾아가기도 했고. 뭐래요? 해외 갔다고만 하더라. 연락처는 못 준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어. 근데 성인이 스스로 연락 안 하는 거면 실종으로 처리 안 된대. 미안해요, 아빠. 너가 왜 미안해? 우리가 미안하지. 가족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고 걷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병원에 왔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민준을 봤어요. 왜 왔어요? 형수님 뵈러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들어가세요. 민준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형수님, 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 전에 봤어요. 형수님을 별채에서요.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민준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요. 비겁했어요. 일어나세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준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이혼할 거예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저도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나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서는 내가 키울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당연하지. 양육비는 받을 거예요. 당연해. 최대한 보낼게. 민준이 떠났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가 왔습니다. 수진 씨, 재판 날짜 잡혔어요. 언제요? 석 달 후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쉼터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민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이면 끝나는 건가요?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이었어요. 언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떨려. 저도요. 내일 재판이잖아. 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네. 고마워. 정말로.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간호사님도 미경이도요. 그래도 너가 시작했잖아. 용기 낸 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도 용기 있었어요. 3년을 버티셨잖아요. 버틴 게 아니야. 죽지 못한 거지.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 때문에. 준우 목소리 들으면 견딜 수 있었어. 이제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응.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은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제 준우가 처음으로 손 잡아줬어. 정말요? 응. 할머니 아니고 엄마라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내일 잘 끝나겠지? 네, 증거도 많고 변호사님도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자자. 내일 봐. 네, 언니. 잘 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민서를 내려다봤어요. 평화롭게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내일은 엄마가 이기는 날이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과 은희, 미경과 지영, 그리고 은희의 부모님이 함께였습니다. 준비됐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321호 사건, 강금 및 폭행 등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피고인석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강명숙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가정부 정혜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사람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명숙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며느리 김은희를 시골 별채에 불법 감금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감금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었으며 출산 직후 아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또 다른 며느리 박수진에게도 2주일 동안 수면제를 몰래 투여했으며 출산 직후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 정혜진은 강명숙의 지시로 김은희를 감시하고 약물을 투여했으며 피고인 이민주는 한 달 전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방조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별채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벽에 손톱으로 긁힌 글씨들. 도와주세요.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김은희가 3년 동안 남긴 흔적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창문 철창에는 이불을 묶은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였어요. 피해자 박수진의 머리카락에서 2달 이상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검사가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명숙은 5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한 병원에서 많이 받으면 의심받을까봐 여러 곳을 다닌 겁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최지영 씨 나오십시오. 지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영이 선서했습니다. 증인은 산부인과 수간호사라고 들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년 전 김은희 씨의 출산을 담당하셨죠? 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됐어요. 전날까지 멀쩡했는데요.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차를 가져왔어요. 은희 씨가 그걸 마셨고 1시간 후에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의심하셨습니까?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제 동생이 비슷한 일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제가 몰랐거든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꼭 맞고 싶었어요. 박수진 씨를 봤을 때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가 있었습니까? 네. 수면제요. 박수진 씨가 받은 영양제가 실제로는 수면제였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대화를 들으셨다고요? 네. 시어머니와 가정부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 각서는 준비됐다.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2번의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 피고인석의 명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증언합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며느리들을 해쳤다고요. 증인 교대하십시오. 다음은 은희였습니다. 은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증인,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약을 먹였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주사를 놨어요. 강제로요. 탈출을 시도하셨습니까? 여러 번요.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려고 이불을 묶었어요. 하지만 철창이 있었어요. 문도 항상 잠겨 있었고요. 아드님 준우는요? 창문으로 봤어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서 노는 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찾는 소리요. 하지만 제가 갈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들이 저를 잊어가는 거요. 은희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준우가 이제 제 손을 잡아줘요. 은희가 피고인석을 봤습니다. 하지만 3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들의 첫걸음도 첫 말도 못 봤어요. 증인 교대하십시오. 다음은 시아버지 이정우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 앞에 섰어요. 증인은 며느리가 별채에 감금된 걸 알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짐작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아내가 며느리는 요양 중이라고 했거든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별채까지 갈 수 없었고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내 말을 거역한 적 없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외면한 겁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조한 겁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부 정혜진이었습니다. 증인, 왜 시어머니를 도왔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일했거든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범죄인 걸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정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딸도 며느리예요. 네. 시집살이 하고 있어요. 30살인데 힘들어해요. 정혜진이 흐느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 딸도 당할 수 있는 일을요. 후회하십니까? 네. 정말로요. 정혜진이 은희를 받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한 달 전 형수님을 발견했다고 하셨죠? 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가에 갔다가 우연히 별채를 봤어요. 창문으로 형수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이게 뭐냐고, 왜 이러냐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후우울증 치료 중이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도 알았으면 공범이라고 신고하면 너도 감옥 간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요. 평생 엄마한테 대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말 안 하셨습니까? 네. 방조한 겁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알고도 막지 않은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강명숙, 변명하실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명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을 위한 거였어요. 네. 손자를 제대로 키우려고요. 며느리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박수진은 고아예요. 아이 키울 능력이 없어요. 김은희는 산후우울증이 심했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빼앗은 겁니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3년 동안 감금한 게 위한 거였습니까? 손자를 위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들이 싫었던 겁니다. 고아 출신, 평범한 집안 출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손자만 빼앗고 며느리는 버리려 했던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 증언입니다. 피고인이 며느리들 욕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변변치 못하다고, 아들이 잘못 골랐다고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손자를 위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욕심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명숙은 감금, 폭행, 약물 투여, 문서 위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인 정혜진은 공범이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증언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정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이민주는 방조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이정우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김은희에게 3천만 원, 피해자 박수진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김준우의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수진과 은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어요. 이겼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네, 이겼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지영과 미경도 다가와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네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자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긴 속눈썹이 있었어요. 민서야, 일어날 시간이야. 수진이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가 눈을 뜨며 웃었어요. 엄마. 응, 엄마야. 수진은 민서에게 뽀뽀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밥 먹자. 수진은 민서를 의자에 앉히고 죽을 끓였습니다. 민서가 숟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했어요. 천천히. 엄마가 도와줄게. 수진이 민서 입에 죽을 넣어줬습니다. 민서가 오물오물 먹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밥을 먹고 나서 수진은 민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은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우가 놀고 있었어요. 이제 4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수진아. 은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수진이 민서를 안고 다가갔어요. 민서 많이 컸네. 언니도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은희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살도 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요즘 많이 먹어. 승우가 계속 해주거든. 은희가 웃었습니다. 준우는요? 저기. 은희가 준우를 가리켰습니다. 준우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삽으로 모래를 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준우가 은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요. 언제부터요? 3달 전부터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전에 물어봤어요. 엄마가 누구냐고. 수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나야, 엄마는 나라고. 할머니는 할머니일 뿐이라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요. 그래서요? 그러라고 했죠. 은희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행이에요. 응. 이제 매일 엄마라고 불러요. 할머니 얘기는 안 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준우가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동생? 응. 민서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형? 그럼. 준우 형이지.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 형이야. 준우가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민서가 까르르 웃었어요. 애들 보면 신기해. 은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꿈 같아. 저도요. 그래도 이겨냈잖아. 우리. 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네. 고마워. 항상. 언니도요. 은희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너 없었으면 난 지금도 거기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미경이 뛰어왔습니다. 미경아. 늦어서 미안. 일이 좀 있었어. 미경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왔잖아.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좋아. 평범한 게 제일 좋더라. 수진이 웃었습니다. 나도.
매일 준우랑 놀고 밥 해주고 그게 행복이야. 은희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미경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행복해서 나도 기뻐. 미경아, 그때 SNS 올린 거 진짜 괜찮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병원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론 잘 됐잖아. 그래도 미안해. 아니야. 너 덕분에 살았어. 진짜로.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수진은 지영을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수진 씨.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수진 씨는요? 저도요. 민서는요? 건강해요. 쑥쑥 크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어디요? 동생 묘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묘지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지영의 동생 묘 앞에 섰습니다. 지수야, 언니야.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 데려왔어. 지영이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수진 씨야. 언니가 구한 사람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야, 언니가 이번엔 지켰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때는 못 지켰지만 이번엔 해냈어.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에요. 수진이 묘에 절했습니다. 지영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제가요? 네. 수진 씨 덕분에 저도 용서받은 것 같아요. 지영이 묘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편히 쉬어. 언니가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 정혜진 딸이에요.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괜찮아요. 여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 알게 됐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요. 괜찮아요. 수진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집행유예라 집에 계세요. 매일 오세요. 그래요. 그런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힘들어요. 수진은 여자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세요. 애 낳으라고, 집안일 제대로 하라고.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엄마 편이에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모임에 나와 보실래요? 모임이요? 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요. 서로 얘기하고 도와주고 그래요. 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여자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여자들이 모였어요. 10명쯤 됐습니다. 수진과 은희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정혜진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해요. 다른 여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연결해 드려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사님들이 도와주세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얘기했어요. 시댁 이야기, 남편 이야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모임이 끝나고 정혜진의 딸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잘못 없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은 민서를 재우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이었습니다.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 좋아요. 몇 시예요? 오전 10시? 네. 내일 봐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원은 화창했어요. 수진과 민서, 은희와 준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승우도 왔어요. 1년 전 해외 일을 그만두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미경도 왔습니다. 지영도 왔어요. 다 모였네. 6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가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김밥을 꺼냈어요. 지영이 과일을 꺼냈습니다. 먹자. 다 같이 웃으며 먹었습니다. 준우와 민서가 뛰어다녔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행복하다. 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정말로.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나도. 두 사람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우리 이겨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겼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응?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응,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녹음, 문자, 뭐든지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한테 연락하세요. 은희가 덧붙였습니다. 경찰, 변호사, 상담사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수진이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증거가 돼요. 약을 몰래 먹였다면 머리카락 검사로 증명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같이 놀아요. 은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놀자. 민서도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응, 가자. 수진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가족은 공원을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우리 행복해요. 정말로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원했던 거. 이제 가졌어요. 민서가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민서야. 수진은 민서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희망찬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